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7월이 시작되지만 지수나 혹은 시장의 노이즈들은 연속성을 물고 넘어옵니다. 역시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또 중요한데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월 6일 이제 주목하자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 주간에 이제 금요일일걸요. 7월 6일이 네. 이제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예고한 대로 실현이 되는가, 그 전에 뭔가 좀 밀당을 통해서 악재를 극복하는가, 그리고 이제 실적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체크 좀 해주시죠. 네, 확 박힌 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까매가지고요.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데 밝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다시 보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금요일 날 아침 시황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한번 기대해봄직합니다. 이 밑으로 쏠리는 거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뭐 시가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장중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장중에 2300P가 깨졌었어요. 2300P가 딱 깨지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셨겠죠. 야, 아니다, 글렀다. 2300 이거 깨지고 나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고 공포감을 주시죠. 네, 장중에 아마 털려 나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장중에 지금 나오네요. 2296 뭐 정도 찍고 나서 빠질 때도 사실 급하게 빠져 시가가 나빴던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장중에 찔렸다가 이제 바로 회복하는 증시. 뭐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불리할 거 없었고 금요일 장중에 환율이 10원 밀렸거든요. 10원. 우리가 기다리던 이 시그널적으로 상당 부분 근접한 시장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었던 그림이면은 사실 뛰어나가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뛰어나가신 분들은 장 끝나고 났을 때 또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꼭 나만 팔면 올라 라는 이 좀 뭐 넋두리를 또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은 기대감으로 출발합니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오늘은 뭐 시가 쪽이 뭐 불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중에 양봉을 크게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여전히 오늘 환시 방향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DF가 약보합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환시에서 크게 당겨주기에는 좀 어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 몇몇 뉴스 좀 지켜볼 부분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뉴스 미리 보기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율이 정말 금요일 날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네, 환율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환율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연속성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9.75 하락하면서 1114.5원에 마감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NDF는 제가 보는 자료는 1116원 정도니까 이거보다 조금 이쪽에 좀 잡혀 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야 이거 이러다가 1120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우려들 많이들 가지셨을 텐데 저는 추가적인 뭐 환율 업사이드보다는 이제 피크아웃 되는 시점을 기다립시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왔으니까요. 그 퍼즐의 금요일은 상당 부분 근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성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갈지 그 부분 뭐 몇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2일이니까요. 데이터가 조금 누적이 덜 됐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발표한 기사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자료이기도 한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뭐 GT가 22일까지의 자료니까요. 사실 저 이후에 더 하락한 부분은 반영을 못했어요. 밑에 중국 알미늄, BOE, 뭐 중국 중차, 뭐 바오철강, 뭐 그 밑에 BID 우리가 뭐 중국 기업입니다만 이름만 되면은 알만한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진돼 있습니다. GT가 63%가 하락했어요. 저거 연초 대비 더 빠졌어요. 겁나게 하락했네요. 네, 22일까지의 누적 자료니까요. 그 이후분은 사실 반영 안 된 거잖아요. 더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씩 좀 얘기해 볼까요? GT는 미국에서 부품단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은 장사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부담으로 반영되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OE는 요즘 뉴스 같은 데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원가로 판다, 뭐 하반기에도 패널가 뭐 20% 낮춰서 뭐 치킨 게임을 선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얘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BOE가 많이 남겨먹고 파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서로 득보는 거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BOE 뒤에는 누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넌 이런 거 하지 말라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가서 보면은 뭐 광치그룹이라든지 BID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된 그룹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뭐 소위 중국 증시가 미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 하에서 서로 진짜 맞짱 뜬다라고 하면 물론 미국한테 중국도 이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이 증시 위치만 봐도 아니까요. 누가 더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타격이 클 거라고 일테면 보는 뭐 거죠. 보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타격이 있을 거로 그럼요. 보는데 저만큼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요. 미국 주가들이.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중국 쪽이 불리하다라고 본 거고요. 중국 쪽이 저만큼 불리하면은 우리가 미국에다 갖다 파는 물건, 중국에다 갖다 파는 물건, 요거 계산기 두드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 쪽이 훨씬 더 익스포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지난주에 뭐 동반 하락 부분으로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면서 노이즈를 만들어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7월 6일 얘기를 뭐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5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340억 달러에 해당되는 추가 관세라고 읽어야 돼요. 이번 7월 6일 날 만에 하나 실제로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품목 선정으로 들어가 있는 액수는 340억 달러입니다. 지금 160억 달러는 조금 더 두고 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500억 달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상의 기술이 먹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장이 과하나라 그랬구나. 그렇지. 뭐 정면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적은 증시지. 라는 쪽으로 가닥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이제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으로 이제 미리 흘러나오는 경우 이때는 이번 주에 반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근데 막판까지도 노이즈가 계속되다가 7월 6일 날 근접했을 때 뭐 내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니에요. 근데 금주 들어가지고 뉴스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쪽에서 우리 편에 좀 서주면 어떻겠소라는 이 프로포즈를 몇 번 던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공짜로 뭐 그거 없으니까 한한령 추가 풀어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금주의 뉴스플로우가 어디에 유리하게 이 진행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뭐 화해 악수를 취하는 뭐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주에 관심 있게 볼 만한 뉴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7월 6일이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전까지의 뉴스 플로우들 한번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저는 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 방송에서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번 주는 이 얘기 빼면은 또 뉴스 소개하기가 영 불편할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몇 번 섞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 모이는 거는요. 목요일 날 있을 얘기예요. 7월 5일에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요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2분기 이 실적 15조 밑돕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5조 밑돕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시장에서 이거 반영 못했다라고 볼 수 없죠. 반영 상당 부분 많이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앞에 14자 아니고 15자 그냥 찍혀 있는 경우. 네. 그리고 15자 중에서도 지난번 실적과 별 다름 없이 뭐 중반대 유지하는 경우. 뭐 이때는 뭐 기대감 상당 부분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가이드 하이던스가 16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분기 잠정 실적,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2분기 잠정 실적이 앞에 설사 14자가 써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놀라진 않을 거고 15자 써 있으면은 땡큐 할 거기 때문에 금주 목요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뉴스라고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반도체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SP 상승률이 이거 과거에 우리 얘기 많이 했었던 자료잖아요. 디램으로 보면 ASP,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점점점 둔화되고 있는 거지 아직 로스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낸드가 이 가격 로스가 10% 정도 나오던 이 부분에서 더 심화되지 않고 가격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낸드가는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낸드가는 빠지고 있었는데 기울기를 급하게 더 밀고 가는 그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쪽도 이 정도면은 이제 얼추 빠지지 않았나요? 하락률이 이제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 우려감 쪽으로 나오는 뉴스도 뭐 실제로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업종들이 비싸게 거래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뭐 시가총액 원투가 저렇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으면 사실 뭐 어닝 미스했으니까 내려오시오라고 얘기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주에 미리 살펴보는 뉴스 두 가지, 목요일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미중 무역 마찰 실제로 충돌되는지 여부, 그 부분 뉴스 한번 챙겨봤습니다. 기본적인 시장을 둘러싼 핵심 변수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밖에 이제 시장을 챙기면서 방향성을 좀 대략 예측해 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원화가 꽤 강하게 강세로 이제 하락했다는 것, 10원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과 함께 곧바로 이제 원화 약세가 멈추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금요일에 해줬잖아요. 그런 점에서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수급의 변화들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뭐 환시 보셨겠습니다만 아침부터 훅 빠져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시장 빠질 때는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이제 환시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윗꼬리 달고 밑으로 쭉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서부터 이제 시장은 뭐 하락폭 채우고 반등 쭉 보여주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환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그게 아니고 시그널 체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1번 타자는 환율입니다. 뭐 유턴 돌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핸들 꺾는 거 아니죠. 속도 줄이고 그 다음 건너편 가서 엑셀 밟는 거니까 뭐 싸게 못 사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뭐 좀 좋은 비교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금요일 아침에도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낙폭적으로는 무게 거의 안 두고 있습니다. 금주에 있을 뉴스 소개시켜드릴 금주 두 가지가 정말 그냥 빵 터져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 밑으로 잘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건 뭐 증권쟁이들이 논리 떨어지면은 가끔씩 한번 들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증권회사에서 뭐 녹받고 있는 사람이고 뭐 월급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논리 떨어지면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증권쟁이가 계속 밸류에이션 얘기만 하면은 그거는 그만큼 모멘텀 떨어져 있는 증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밸류에이션 말고는 당신들한테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밸류 얘기보다는 다른 쪽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증권쟁이 논리 끝판에는 항상 또 밸류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나 뭐 트레일링 PBR 1배 뭐 살짝 뭐 건드린 거지 그 이후 시점에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 15년도, 16년도에 트레일링 PBR 1배 하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 트레일링 PBR 1배에 근접하게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살짝 하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정도 시점이면은 더 빠진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과거 이 차트의 뭐 역사성을 본다 하더라도 이 밑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로스가 쌓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익이 쌓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트레일링 PBR 1배수 이 기준 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 근접했으면 밑보다는 위를 쳐다보는 게
뭐 타이밍 게임일 뿐이지 뭐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시장이 정말 낮아빠졌으면 이런 그림 안 나올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주가 물론 뭐 미증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성장주가 여전히 좀 이 퍼포먼스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S&P 500에 비해서 러셀 2000이 저만큼 상대 강도가 높게 찍혀 있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상대 강도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험 선호도가 죽었으면은 중소형주 상대 강도가 훅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미증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그 그림에서는 좀 멀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내 얘기해봐라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위축세를 타긴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아무리 위축돼도요. 우리 15년도, 16년도 때 완전 화랑 붙었을 때 그때 레벨이에요. 지금 뭐 레벨에서 뭐 많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뭐 고객 예탁금이 뭐 느는 추세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레벨 자체가 높고요. 뭐 신용융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구멍이 몇몇 고객들 쪽에서는 분명히 났어요. 뭐 남북 경협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질렸다든가 바이오에 네. 뭐 무리한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역효과가 났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직 털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권업 지수가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증권업 지수가 진짜 낮아빠지거든요. 근데 요즘 뭐 증권업 지수가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시장의 끝을 알리는 그냥 마감을 알리는 종을 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뭐 이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어차피 달러로 계산하는데 뭐 똑같은 A라는 주식을 저도 사고 외국인도 샀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저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반영하고 원화 약세를 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달러로 다시 환전할 이슈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환산 코스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보다 더 까졌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자자분들보다 더 까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또 환율이 반전되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먹거리를 찾아낼 거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일본과 환율이 정확히 역으로 움직이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요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환이 추가로 튀는 그림보다는 좀 속도를 떨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증권쟁이의 마지막 끝판 논리 밸류 테이블 밑단으로 선을 밀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보다는 앞서서 소개했었던 이번 주 두 가지 뉴스들을 이 기준점으로 해서 약간 방향성이 좀 우호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심리라고 하는 게 또 참 변동성이 큰 게요. 뭐 정말 어렵고 힘들다가도 갑자기 또 며칠 올라버리면 그냥 언제 그쵸. 그랬냐는 듯이 꼭 나만 팔면 올라 그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게요. 네.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제 커진 게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지난주까지 불안했는데 네. 다소 지금 뭐 장 팀장님 또 출장 갔다 오셔서 한 얘기들도 그렇게 겁먹고 막 던지면서 쫓아가면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 그런 장세고요. 뭔가 모색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장세일 텐데. 얘기들 쭉 정리가 됐고요.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금요일 날 뭐 한시는 좀 전에 보셨으니까요. 한 10원 빠졌죠. 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1,650억 정도 주식을 샀죠. 요즘 선물 증시 쪽으로는 매수 연속성 찍은 지 좀 됐죠. 그리고 맨날 이 밑단으로 이 찍혀 내려가던 중국 증시 금요일 날은 2.3% 반등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에 우려를 더했던 구간에서 우려를 조금씩 덜어내는 금요일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단에도 써 있습니다만 유턴할 때 핸들부터 꺾는 거 아니니까요. 일단 하락 탄성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 금요일 날 그런 힌트를 충분히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핸들을 꺾겠죠. 그 다음 반대편에서 가속을 붙이는 구간,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자 이제 그럼 몸 좀 풀어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테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 금주에 뉴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뉴스 두 가지의 조합이 반대편에서의 엑셀을 밟느냐 마느냐 이슈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장영혁 팀장과 함께 시장의 신호들 전략들 점검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